대법원 2025년 7월 3일 선고 2023도 5226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의무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의미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각 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71조 제5호, 제6호, 제72조 제2호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의무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록 위 제1호, 제3호는 업무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에서 보는 위반 행위의 주체, 금지 의무의 대상, 처벌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금지 행위의 유형은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침해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6호 및 제7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제59조 위반 행위,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유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 등이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한 행위 제1호, 제2호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한 행위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의한 행위 제5호, 제6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의한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일반 개인과는 구별되고 개인정보 처리자와 동일한 정도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수범자에 관하여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개인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파기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2.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각호 금지 행위의 객체가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개인정보 같은 법 제59조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9.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각 호의 금지 행위의 객체가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개인정보이다. 여기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업무는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9.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달리 업무의 내용을 한정할 근거는 없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업무의 주된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9.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개인정보의 유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여야 누설, 제공, 유출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 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또는 업무에 수반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도 없다. 3.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 처리나 업무 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 적극.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검사.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제공, 유출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 처리나 업무 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3일 선고 2023도 7405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1.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 2.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형사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기초가 되는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객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형사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기초가 되는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객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을 구속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어느 때나 갑작스럽게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 구속될 수 있다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방어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피고인의 자백에 증명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에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된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 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3일 선고 2025도 4969 판결. 사건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1. 상상적 경합과 법조 경합의 구별 기준.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 관계란 어느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극. 한 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 한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일부 행위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채권 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포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 보호 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그 규율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 지급 정지 제4조 채권 소멸 제9조 피해 환급금 제10조 피해 환급금 등의 특별한 구제, 보호 제도를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의 2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한 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6일 선고 2025도 6.115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1. 구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취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 해산한 경우 구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 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 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자녀 재산 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 등기일 다음 날부터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구법인세법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자녀 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녀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내국법인이 청산 중에도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 구법인세법 제79조 등.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와는 별도로 해당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년의 청산 과정에서 자녀 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산 등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산 등기일과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을 각 기준으로 삼아 별도의 사업연도를 의제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따로 계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 해산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 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 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자녀 재산 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 등기일 다음 날부터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을 주식회사와 갑회사 보유 주식을 을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08년 3월 5일 체결한 뒤 갑회사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 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가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법인세 11억 880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갑 회사의 해산 등기일은 2008년 8월 13일, 자녀재산 가액 확정일은 2008년 9월 30일,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 사업연도 의제 규정인 구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시효 기산점인 2008년 12월 1일부터 15년이 지난 2023년 12월 28일 공소 제기된 위 공소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